안녕하세요. 고대 우리 민족은 무예를 대단히 숭상했습니다. 당군조선 부여 등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배달결에는 기마민족답게 말타기와 활쏘기를 극도로 중시했죠. 세계를 제패했던 대한민국 남녀 궁사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런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국 양궁의 전국체전에서 만점자가 3명이나 나오는 바람에 그중 한 사람이 동메달을 차지하게 된 기록은 훗날 신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결의 빼어난 활솜씨도 부산여는 문화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일컬어지는 모든 이들은 우리 동이민족을 말하는 거죠. 다시 예외 없이 활과 화살로 유명하므로 문화에 대한 이의 공헌은 우리 동이민족의 공헌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중국 무협지에 여자가 무술의 곳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흔하지요. 연개 소문의 손아래 누이, 수군여장, 연수영 등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사실 무예의 달인들 가운데는 우리나라 여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군사로 참여하는 국민개병제는 당군조선 때부터 이어진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남녀 모두 무예를 연습하고 각자 집에 무기를 갖추고 있었죠. 당군조선의 사람들은 검을 차고 다녔다고 산해경은 말합니다. 근세조선에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고 여성이 피동적인 유약한 존재로 억압당하다 보니 우리는 우리나라 고대와 중세 여성들에 대해서도 그와 유사한 관념을 가지기 쉽지만 그것은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현대의 자유롭고 활기찬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삼국시대와 남북조, 남신라 북팔의 시대까지도 우리 민족이 중국보다 문화적으로 뒤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고구려는 과학기술, 문명, 국력이 동시대에 중국에서 부침하던 여러 나라들을 앞서고 백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한원 번이부의 고구려 항목에는 고려기를 인용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 사람들은 또한 금, 비단의 일종인 금을 만들었는데 자지힐문이란 것이 맨 위이고 그 다음이 오색금이며 그 다음이 운포금이다. 또 백처포와 청포를 만들었는데 몹시 아름답다. 서기 723년 신라왕실은 당나라의 과하마, 우황, 인삼, 아름다운 가발, 조화주, 어아주, 룽령 등의 특산물을 주었습니다. 경문왕 때인 869년에 당 황실에 준 특산물은 상계 일부 품목 등을 포함해 매우 화려합니다. 신라 조정이 당나라에 흔한 별 볼 일 없는 어떤 특산물을 주었을까요? 조화금이나 어화금 등의 비단은 당나라 황실에서 쫓아 매우 귀히 여기는 신라의 특산물이었을 것입니다. 신라인들의 비단 직조 기술은 당나라를 능가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비단의 원조는 중국이 아니라 신시 배달국과 당군조선이고요. 당군조선과 그 이후의 비단처는 생산 시기와 조직의 세밀함 등이 중국의 그것을 앞섰죠. 신라 49대 헌강뒤양 때에는 도성에 초가집이 하나도 없었고 모두 기와집만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나무가 아닌 숯으로 밥을 지었다고 우리 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무기 제조술에 있어서도 신라는 당나라에 뒤지지 않았으니 당 고종이 신라의 쇠뇌 기술자 구진천을 데려가 쇠뇌를 만들게 한 일에서 입증됩니다. 당 고종은 백제와 고구려 정복 전쟁에 나간 당나라 장수들을 통해 신라 쇠뇌의 우수성에 관한 격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신라 쇠뇌는 일천보를 나갔으나 당나라에 간 구진천은 그 기술을 끝까지 감추었다고 합니다. 신라 경문왕이 당나라 대종에게 준 만불산이라는 선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신라 조형 기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대종은 이를 보고 신라의 교묘한 솜씨는 하늘이 지은 것이지 사람의 솜씨가 아니다 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만불산의 자세한 모습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3권 탑상 항목에 나옵니다. 해양대국 백제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의 해양 진출도 화려했습니다. 7, 8세기경
세계 해상권이 지중해와 인도양, 극동으로 3분되어 있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통일신라가 인도양과 극동의 바다 항로를 연결한 주도적 해양 세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신라의 상품이 시리아 등의 이슬람교 국가에서 매매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고구려를 이은 대진 발해국은 신라와 함께 남북조 시대를 열며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발해의 문명에 감탄한 중국인들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일컬었죠. 두양자편이라는 당나라 시대의 책에 의하면 당나라 무종 때인 841년 발해 황제는 만호상자와 자자분을 당나라 조정에 선물로 주었는데요. 만호상자는 너비가 석자이고 진홍색으로서 피할 데 없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군조선 전래의 신교 서적을 보관할 때 사용되는 것과 같은 용기였습니다. 발해왕 대조영의 찬사가 들어간 3.1신고가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 자자보는 크기가 10말들이나 되었는데 내외면이 맑고 그 빛이 순 자줏빛이고요. 두께가 한칫 남짓하지만 들어보면 새털을 드는 듯이 가벼웠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대진 발해국의 여권, 여성들의 권리는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진 발해국 시대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경우 아내가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연대해서 그 남편의 정부를 죽이기도 했다고 송막기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일부일처를 견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진 발해국 시대에 말갈 여진이나 거란족의 남성들은 첩을 두었지만 대진 발해국의 남자들에게는 첩이 없었고요. 대진 발해국에는 이 두 나라와 달리 창기도 없었다는 것이 송막기문의 정말 믿기 어려운 증언 같은 기록입니다. 대진 발해국의 남자들은 지모가 출중하고 무용이 타국인들보다 뛰어나 발해 남자 셋이면 호랑이도 당한다는 속담이 널리 유행했습니다. 윤내원 선생에 의하면 당군조선은 이웃나라보다 국력도 강하고 문화 수준도 매우 높았으나 발해 멸망 후 우리 민족이 국력이나 문화 수준도 중국에 뒤지는 상황으로 변한 것은 중국이 대륙을 통일한 후 유럽 대륙과 접촉함으로써 발전 속도가 우리 민족보다 빨라졌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중국과 우리 한민족의 문화 수준이 역전되었다고 합니다. 일리 있는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남북조, 남신라 북발해 시대 이후 근세 고려와 근세 조선 만렵까지 우리 민족의 문명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거나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이 나의 판단입니다. 구한말까지 과학기술이나 의술, 학문, 의복, 건축, 조선술, 도로 등이 예전 시대보다 나아졌다는 증거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일부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간 것은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 활자본은 확실하게 판명된 것이 1239년에 남명 정도가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직지 신체 요절보다 138년 전의 것이고요. 구텐베르크의 것보다 200여 년이나 앞섰습니다.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16년 앞선 조선 활자 가빈자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대 문명 창달은 당연히 민족 정신, 즉 삼신일체 상제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공경과 거기서 나온 윤리, 곧 경천의인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기술 문명과 기타 윤리 문명, 여러 가지 문명은 기본 토대가 정신 문명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국인들은 우리 민족에 대해 비칭을 쓰면서도 우리가 군자의 나라임을 고대로부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